요즘 분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등산을 간다거나 늦게 들어온다거나 여행 간다거나 술을 많이 먹고 온다거나 뻔한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불륜 장소를 말씀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아시죠? 불륜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창의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찾아내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실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데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가 쉽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이 짧은 만남을 위해 회사에서 일부러 화장실을 자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절해 의심을 피하면서 불륜 정사를 저지른 사례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의심하진 않잖아요. 심지어 근무 시간에 말이죠. 게다가 여행지, 특히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장소는 기혼,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기에 인기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감정적 경계가 무너지고 잠시 동안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쉽게 끌립니다. 더욱이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패턴이 이어지며 일상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비밀스러운 관계를 지속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양양 사태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연히 여행 갔다가 저지르게 된 부정적인 일탈이 내 속에 악마 같은 호기심을 건드려 버려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뇌 중독입니다. 중독은 심리적인 부분도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성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중독은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다시금 죄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처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중독적 행동에서 위안을 찾으며 불륜이 이러한 감정적 회피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불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람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서 도피하거나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 위안을 찾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감정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불륜이 시작되면 이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상대방과의 금지된 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해소하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즉, 불륜의 핵심 원인은 사랑과 유대감의 결핍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관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거 없이 파트너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의심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신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스파이 앱을 사용해 파트너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피해는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궁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